2025년 하만 문학관으로 떠나는 인문학 오디세이. 행사. 예. 오늘 그 자료는 한 번씩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인문학 오디세이 동시와 낭송으로 인간성 회복, 바람 한 점 앞세우고 동시의 특수성과 낭송의 시너지 효과, 세상 사는 마음과 자세의 변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인 김예수님이 오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양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조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산에서 부부 시조인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상 대한시도협회 경상남도 지부장님, 노태욱 지부장님. 그다음에 경상남 대한시도협회 함양군 최건준 회장님. 대한시도협회 함양 마산지회 회원이시고 대한민국의 시도기 17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함안문의 반인면 면장님으로 퇴임하셨고 함안문인협회 원로 작가십니다. 이상규 선생님. 최추건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오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안북한문학관은 지역문학 발전과 한자 및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는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성탄절 문화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문학 강좌는 함안군에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김재순 시인님을 모시고 동시와 낭송으로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함안북한문학관에서 인문학 강좌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의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재순 시인님을 모시고 동시와 낭송으로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강사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순 시인님은 1952년생으로 1977년 동시 천료를 시작으로 1991년 아동문예 동시문에 당선되었습니다. 경남 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한국교단문학상, 남면 특별문학상 등을 수상하신 바 있으며 동시집으로는 바람 한 점 앞세우고 씨앗 하나를 뿌려놓고 바람은 나만 빼놓고 햇볕 사용료 마음여행 떠나요 등이 있습니다. KBS, M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셨고 대학교 교육원, 문화원 등에서 활발하게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낭송가이자 시조창 명인이신 김재순 시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고, 제일 먼저 이런 자리를 제가 서게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더구나 시골이잖아요. 이 시골에서 더구나 인문학에 대한 전국적으로도 인문학 강좌가 끊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이런 시국인데, 인문학 강좌에
과연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게 제일 걱정스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문단의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계신데 이 자리를 제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자리에 섰고 또 오늘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내일까지 연휴인데 가사 개인 사정으로 얼마나 바쁘실 테고 오늘 마산에는 저도 마산문에 총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오늘 날씨가 좋고 날짜가 좋은지 오늘 행사가 4개, 5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산 문학관 학예사님하고 김난 선생님은 오늘 한 5개 뛰어다니는데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 2개만 보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문학 오디세이 해서 동시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동시와 낭송으로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 주변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었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휴대폰으로 많이 나가서 잡으신 것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요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안면 있는 분 있죠? 앉는 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게 지역사회에 뭔가 봉사다 작은 봉사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최 주무관님께서 설명했지만 77년도 3월에 강금찬 시인의 3회 추천 완료로 시작을 해놓고 돌아보면 제가 너무 결부리고 열심히 안 했구나 생각을 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송 지도하고 어른들에게 신앙송 모임 결성하고 교사들과 신앙송 연구회도 결성을 하고 재능신앙송협회 지회장 2번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 신앙송가가 많이 배출되었어요. 진주, 고성, 마산, 창원 이런 등지에서 김해 이런 등지에서 신앙송가가 많이 배출되어서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게 하는 또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참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산청에서 어린이 대상 보고 제1회 대회 때 대상을 하고 또 마산에서도 또 3개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 대상 하는 어린이가 나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는데 이런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작은 보람도 느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상은 저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마산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문학 관련 강의를 하면서 정말 인문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 인문학이라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심성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강조해 오는 터였습니다. 문학의 역할을 이제 1980년도 후반부터 문학회 활동을 하면서 한국동시문학회, 불교아동문학회,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를 역임하고 한 그런 사람으로서 깨어를 많이 부렸거든요. 요새 정말. 그리고 대한시협회 부이사장 겸 하만지회장, 경남지부 부회장, 그 다음에 경남지부 회장님은 여기 계시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1회 추천작은 어디 갔는 거 없어요. 2회 추천작이
지금 보이는 저게 옛날 종이가 남아 있어가지고 76년도 잡지에 76년도 잡지라서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는 없고 2회에도 76년도인데 마침 저거는 있어서 구해왔고요. 또 저거는 이제 추천 완료작이죠. 한금찬 선생님 추천 완료작인데 저것도 마침 책이 있어서 구해왔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잎의 이슬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는 아침 또르르 풀잎에서 풀잎으로 꽃잎에서 꽃잎으로 또르르 선 햇살이 은빛 달이 곱게 놓아주면 달랑달랑 아침은 요란방울 달고 바람이 이끄는 달구지에 실려 파란 명주필 하늘을 필필이 늘어놓고 달구지에 실려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77년도인데 이제 그걸 했고요. 어서 오세요. 저 71년 72년에 우리 황원철 교수님 한만 분 다 아시잖아요. 황원철 교수님께서 와사교육대학에는 깔마전을 해마다 가을 되면 합니다. 깔마전에 이제 제가 시를 짓고 낭송을 할 건데 이리 오게, 자네 이리 오게, 내가 좀 손봐줄게. 그래갖고 황원철 교수님께 신앙송을 배운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오늘도 원자가 왔는데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황원철 교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 가지를 옛날 지나간 게 마침 이게 나왔어요. 이게 96년도 4월이더라고요. 96년도 4월에 동심세계에도 신의 정신이 아가리 배겨있다. 그때 한국일보 기사였는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960년대에 김종상 신현덕 선생님, 70년대에 공재동 선생님, 우리 한만문을 심사로 오셨죠. 그리고 80년대에 우리 경남에서는 저 혼자고 부산에 박지현 선생님 계셨고요. 아래 보면은 60년대 임신행 선생님, 이영호 선생님 그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순아 선생님 울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면 경남 쪽에서는 그때는 동화작가로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이거 찾아볼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제가 얼마나 많이 관심 없이 좀 이렇게 지냈는가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동시집, 99년도에 2000년도에 이렇게 동시집을 내면서 대부분의 동시집들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전국의 동시작가들에게 별로 나눠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12년도에는 햇볕 사용료, 그 다음에 폼피지욱에는 한국, 중국 2개국어로 번역이 되어 나왔고 우리는 햇볕 이렇게 쓰는데요. 저쪽에는 햇빛 이렇게 쓰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저것도 한중 2개국어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일기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일기 쓰기를 많이 지도를 했는데 전국 초등학생 우수일기 모음집,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동시선집으로 문화예술진흥원 지정해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은 책입니다. 제가 문학에 많이 요즘 와서 열불했던 거는 77년도부터 문단의 생활을 했지만 91년도에 늦게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일제시대에 동네 집안 어르신이 상투를 배라 했는데 왜 안 뺐느냐 하고
형사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셨고, 한글 쓰지 말고 한국말, 조선말 쓰지 마라 했는데 왜 조선 노예를 하느냐 하면서 그 어르신이 시조창을 하시는 걸 못하시게 패다가 그래도 나는 우리 조선 노래 해야 된다 하면서 시조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시조창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조창을 하는 어르신을 상투를 붙들고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제 스승님이신 제가 근무한 학교 교장선생님 보신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보고 저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 노래를 하려 하신 그 어르신이 계신 걸 보면 저거는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후대에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는 김선생이 좀 하소. 내가 죽고 나면은 김선생이 좀 하소.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이 시조창 우리 노래인 우리 시조창 우리 민족의 을과 정신이 박힌 이 시조창을 모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어쩔 뻔했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참 살아계시지만 그 귀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걸 하느라고 제가 글을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반성 좀 해라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데리고 봉사활동하고 아이들 데리고 경로원, 양로원, 마을회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환자촌 이런 데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만난 아이가 여학생이에요. 근데 1학년인데 책을 읽자 그러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한번 읽자 그러면 일어났는데 책을 이렇게 얼굴에 딱 가려가지고 제가 자기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책을 딱 가려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자 이러면 그냥 아주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전 보니까 입학식 하던 날 분명히 올해 입학식이 6명인데 일줄을 세워놓고 보니까 5명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치마 뒤에 탁 잡고 숨어가지고 빼꼼히 눈만 내다보고 있던 아이가 이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도 아빠도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농아인 거예요. 엄마도 농아, 아빠도 농아.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 자라는 동안에 학교에 올 때까지 이름을 순아합시다. 순이는 아닌데 A입니다. A. 순아 밥 먹자라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순아 자자 잘 갔다 오너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면 무서워서 선생님이 지 이름을 불러주면 출석 부르잖아요. 요즘도 출석 1번부터 몇 번까지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이제 뭔가 사회 적응도 하고 친구랑도 얘기하고 글을 읽을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전 공부 다 마치고 나면은 제 무릎이 애가 조그마니까 무릎이 작아지고 책상에다가 동화책 펴놓고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얘는 아무 반응이 없죠. 그때는 동화책 읽어주고 동시집 읽어주고 시조를 읽어주고 이래가고 막 하다 보니 하루는 집에서 돌봐주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자네 때문에 우리 집에 식구들 전부 머리가 이가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무릎에 해놓고 이래가지고 읽어주고 했더니 그 아이의 이가 제 머리에 올라가지고 온 우리 식구 다 자네 때문에 이 다 올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돼서 그러면 시골에서 이제 머리가 다 이가 있는가 보다. 그래 그때는 학교 전달 보라 그랬어요. 전달 아저씨한테 돈을 주면서 장에 가서 이 머리에 이 치료하는 약 사오라 해가지고 전교생을 줄 세워가지고 머리에 약을 발라서 비닐을 싸가지고 줄을 세워갖고 30분쯤 있다가 수도가 가서 전교생 머리 감기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엄마한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하려니 이 아이만 하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 전체 하다가 전교생 다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얘가 없어지고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이제 동시 지도를 해가 신앙송 군대회 나가서 도대에 나가서 되기까지 얘를 말하게 하고 얘를 무대 위에 올려서 뭔가를 하게 하려니 말 잘하는 아이, 싸움 잘하는 아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5학년 6학년짜리가. 그래서 전교생에게 동시를 익히고 시조를 익히고 하는데 평소에 말 안 해서 걱정되는 아이는 제일 뒤에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렇게 가르쳐서요, 노래를 이런 걸 먼저 했어요. 저 그 태가 뭔가 이제 표가 나죠. 옆에 보세요. 태가 뭐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태는 태산이 높다 하되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 놓고 나중에 태만 하면 아이들이 삼장육구를 쭈르륵 말하게 하고, 또 한 하면은 한사점 달발광 파배를 쭈르륵 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6개 4, 6, 24 아닙니까? 저게 한 3장 정도 7, 80수 동시까지 합해서 100수 정도를 외우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A라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나무도 아닌 것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집방석 내줘봐라. 그래서 입을 졸졸졸졸 이렇게 이제 입이 운동이 돼갖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기 시작하고 앞에 나와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어느 날 무대 학교 안에서 첫 무대 올려놓으니까 이제 솔직히 시골 아이들이요. 런닝사설을 입고 이게 지금 수영 입고 계시는 외투를 입어요. 그러면 땀을 줄줄줄줄 흘리고 뛰어놀다가 더워서 외투를 딱 벗으면 런닝사설가 나오는 거예요. 소매 짧은 거 긴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너무 정들어 가지고 있던 아이들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장 선생님께서 김 선생 내가 내년에는 이제 정년이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김 선생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조그만 학교에 교통도 멀고 그때는 포장도 안 됐을 때거든요. 교통도 안 좋고 먼 학교에 있지 말고 저 삼성 의대 학교를 내가 보내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대 위에서 이거를 낭송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탁 인사를 하는 순간에 500석 강당 객석 저기에서 대선 통곡이 터지더라. 아 그래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들한테서도 아버지 식사하세요. 며느리한테서 아버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 한마디 들을 수 없던 아버지가 이 외손녀가 무대에서 남들 앞에 전국 대회에 500명이나 있는 그 엄마 아빠 선생님들 많이 있는 관중들 앞에서 내 손녀가 내 원을 풀어준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는갑습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아이 하나를 할아버지의 원을 풀어드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목을 삼청을 하나 해달라 해서 삼청 그림꼴을 제목을 정해서 시를 썼어요. 5편 썼는데 그중에 한 편이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PD가 여기가 옥샘불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림꼴입니다. 이러면 그래 말고 더 그림꼴입니다. 이래라는 거예요. PD가. 그러면 박동계 교수가 이제 서울말시죠. 네, 물빛이 정말 곱군요. 그랬겠죠. 그럼 또 저는 물이 굉장히 차지해 이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도 표시내라고. 그리고 또 박동규 교수가 이 맑은 물, 이 아름다운 자연 산청분들은 이런 곳에 사시는군요. 이래 하면 저보고 이제 오라고 열손 반짝이는 초록빛 눈웃음 천지에 남기고 노래하자는 폭포의 몸짓은 6월의 하늘을 웃어서 이렇게 낭송을 하는 장면이 박동규 교수님하고 바위를 지나가고 손 씻고 이런 장면에서 그게 나왔던 거를 제가 30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에 바탕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아이는 학교 안에서 대장이었어요.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대장이었어요. 저도 저학년이 이리 지나가거나 하면 집적거리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특히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수요일 되면 선생님들 지금 체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옷을 벗어가 선생님 자기 글상
딱 걸어놓고 운동장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와이셔츠 여기에 있는 건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여 선생님도 핸드백 안에 거 있는 것도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얘가 이제 5학년에 다음에 이제 6학년 올라올 건데 제가 학교 분위기를 딱 보니 연세 높은 분 아니면 이제 마흔 신입 교사들 딱 보니까 저 아이가 내년에 6학년 제가 맡을 것 같은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죽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저희가 분명히 내년 되면 제가 맡아야 될 것 같다. 야,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맡게 됐는데 나중에는 병을 하는데 정말 딱 우리 반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애를 어느 정도냐 그냥 하루에 3건 4건 터뜨리고 그 다음에 농협 앞에 가면 늘 지금 하나로 맡아가지고 옛날에는 하나로 맡아만 글씨 안 쓸 때 그 안에 있는 걸 가방에 가득 넣어오고 또 거기서 또 전화가 오면은 담임을 불러요. 담임 저는 오라고. 담임이 안 가려는 거예요. 5학년 담임. 안 가려는데 거기서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신 갈게요. 이제 가자. 쳐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라.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라. 또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월요일 가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화요일 가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수요일도 가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워놓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요즘은 식당이 잘 돼 있지만 시골에서는 뭐 가게도 없거든요. 문방구도 없어요. 학원도 물론 없고. 그런데 우체국장, 뭐 농협장, 소방, 이렇게 지서장, 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시간에 이제 농협 조합장님이 그 안목의 아가 그래갖고 안목의 예 선생이 와서 날마다 죄송합니다 하던데 알고 있어 이래 된 거예요. 그 사람 담임 아니다. 딴 사람 담임인데 대신 왔다. 그래 된 걸 알고는 그 다음 날 가니까 선생님 담임 아니라면서요. 오지 마세요. 선생님 와 이리 와서 그걸 가면 그 눈도 안 보이는 할머니가 김 선생 왔는겨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시도 읽고 할머니 지금 저 부채춤 치는 거거든요. 세 사람이 치는데 부채 색동 옷을 입고 부채춤 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동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올라가면 기도 눈도 코도 성한 우리들을 위해서 눈도 코도 기도 제대로 안 되는 저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각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래의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뚝 동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건강해라고 기도를 하고 눈물겨운 기도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봉사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뭔가 희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들이 좀 다 이상하죠. 이렇게 이제 글라나의 집은 여자분들만 남자분들 살고 안토니오의 집은 남자분들만 살아요. 그런데 안토니오의 집을 가면은 양성 환자가 많이 계셔요. 그러다 그나마 애들한테 조금 마음으로 조금 좋게 하려고 그 글라나의 집에 가는데 안토니오의 집에는 가면은요 발 하나가요 뭘만 할까요? 제 팔로 치면은 이만한 게 한 5, 6개는 발 하나가 그래요. 왜냐하면 진물이 나니까 붕대가 맞죠. 또 양말 신었죠. 또 번져 나오면 또 붕대를 또 감죠. 이러니까 발 하나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쪽에는 좀 자주 안 가죠. 안 가고 가야 교감 계시다가 알아가신 교장선생님, 유 교장선생님하고는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런 데를 가서 얘야, 얘 오늘 뭐 했느냐? 저 사람한테 찡그리고 있더나? 남 때리더나? 얼굴에는 웃음이잖아. 얼굴이 찌그러지고 입술이 찌그러지고 해도 웃음은 묻잖아. 그리고 더 서로 도와주더라. 얘가. 봐라, 저 봉 안에 왜 서로 끼어났을까? 걷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못 보니까 자기 신발이 몇 번째 있는 걸 알기 위해서 끼워놓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두 발로 뛰고 걷고 동생들 때리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 잔소리쟁이죠. 그렇게 해와다가 지금 안토니오 집에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중증 환자들이 많아서 수사님은 오셨었어요. 수사님 외국에서 오신 수사님은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 하다가 경로당도 가고 안나의 집 봉사활동 가고 경로당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갔다 오는데 우리가 즐겁네요. 우리가 뭔가를 갖다 드리러 갔는데 서로는 마음이 어떠느냐. 그래서 아까 누가 참 이상해 있죠. 김난 선생님 마이크 좀 될까요? 그래서 예, 거기 계셨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겁니다. 네, 우리 저 마상 하계사님. 네. 참 이상해요. 김재순. 성 프란체스코 클라라의 집, 안토니의 집 다녀오면 이상해요. 노래 보따리, 웃음 보따리 탈탈 틀어놓고 떡, 과자, 사탕도 다 나눠드렸는데 돌아오는 차 속에 웃음꽃, 노래꽃 자꾸자꾸 쏟아지고 엄마 앞에 앉으면 떡, 과자, 사탕보다 달콤한 이야기가 쉼없이 졸졸 솟아나오니 참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심정을 아이들이 이제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앞에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하면은 처음에 난자촌에 간다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었던 집에는 엄마도 아빠도 다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다 할아버지 손이나 할머니 손이나 아니면 홀 어머니 손에 큰 아이들이 많지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지혜라고. 그 아이 한 명만 엄마 아빠가 집에 있었지 정상 가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중에 난자촌에 우리가 봉사활동 간다면 니 문디병 올라오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아빠가 가지 말래요. 그럼 너는 빠지고 우리끼리 가자. 한 달 갔다 오고 2달 갔다 오고 뭐 거의 매주를 갔으니까요. 그 당시에 또 저도 어쩌다가 보니 9인승 포란도를 타게 됐어요. 9인승 포란도에 뭐 7, 8명 다 태워도 되잖아요. 그래 갔다 와도 몇 달 갔다 와도 애들 쌩쌩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올랐다 해도 잠복기가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엄마가 그럼 니도 가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 호응을 얻어서 가게 되고 이제 이만한 엉덩이 호박도 이제 주고 고구마 삶은 것도 주고 제가 졸업하는 날에는 진주에서 짱을 봐가지고 가는데 이제 그걸 보태주고 그러다가 엄마들도 호응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봉사활동은 참 좋은 거다. 네가 달라지니 너 가라 따라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가 달라지고 아이도 달라지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정해졌어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분들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 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4개 5개 뭉그러진 사람은 칼 들고 배추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을 어디에다가 매느냐? 팔목에다가 고무줄로 매요. 팔목에다가 그 식도 있잖아요. 큰 거. 그걸 팔목에 매가지고 손이 칼을 잡는 게 아니라 팔목이 고무줄에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배추를 자르는데 그럼 발은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성하고 한쪽은 나가고 없잖아요. 그럼 무릎에 이거를 배추 무중에 툭 갖다 걸치는 거예요. 하나 탁 걸쳐놓고 손목에 뭉쳐진 칼 가지고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배추 담는 거고 정말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 내용인데 잡고 집어주던 5손가락 붙었던 자리에 한 뼘 남짓 고무줄로 침침 메어주면 대롱거리면서도 밥사발 북대접어 꿈만 없이 오가며 밥시중 드는 노쇠 숟가락 혹시 쓰여질 때 있을까 구석에 끼워두는 비닐봉지만도 못하구나 애물단지로구나 하면서 진저리 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김 선생 내 부끄러지만 우리 아들 부산의 변호사다. 그런데 30몇 년 전에 나를 저 구름다리 안에 내려고 갖다 넣어놓고 한 번도 나한테 와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애물단지라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저리 치며 핏줄만 마저도 등 돌렸지만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우리 그 마음 하나 믿고 살자. 아픔 함께 나누는 글라라의 집 친구처럼 365날 한도 빠짐없이 안부를 묻는구나. 밥숟가락이죠. 노쇠 숟가락. 그것이 손목에 매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도 잊고 살고 형제도 잊고 사는 무난 인사를 올리는구나. 굶지 않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무대에 한번 세워주면 아이들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 못해도 좋다. 못하는 애는 단체로 올라가라. 그 단체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덩어리에다 저런 글씨라도 하나 새겨서 동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면은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 기분 너무 좋아한대요. 기분 너무 좋아하고, 지금 저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예요. 엄마 아빠가 못 돌보고 또 안 계시거나 하는 아이들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함께 모아가지고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무대에 한번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고, 또 이분은 진주에 제가 살 때 어머니 제자예요. 이제 수필을 가르쳐서 등단을 시켜서 수필가가 되었고, 또 신앙송을 시켜서 서울대에 가서 이제 대상을 해서 신앙송가가 되신 제가 가르친 1번 제자 이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만 행사에 15년, 20년 이후에 제가 하만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공로패, 왜냐하면 낭송가가 되고 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그림 내라는 신앙송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초대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저에게 이제 선생님이라 하시고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가 오고 이래서 정말 지역사회 봉사를 하시네. 그래서 봉로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 신앙송 지도하는 게 알려지니까 통영의 조그만 섬에 신달자, 유한진 뭐 이렇게 이런 교수들, 시인들, 이양아 시인들 이런 분들이 여름에 되면 2박 3일 세미나를 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신앙송 지도 사례를 발표하게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뭐 이도 잡아주고 모육도 시키고 나가는 그 농아 아빠, 농아 엄마 얘기를 했더니 재능 방송에서 15분짜리 단막 영화를 찍자고 저에게 시나리오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학교에 자전거 타고 우산 가져오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인데 그나마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곧 사춘기가 다가올 건데 그 아이의 스토리를 하는 걸 애가 알게 되면 애가 어떨까요? 저 못하겠습니다. 엄청 웅거려 줄 테니까 자기들 신앙송 대회를 언제나 주관하잖아요. 그럼 자기 측에서 보면 큰 사업인데 제가 그 시나리오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아이가 좋아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써드리는 거는 애를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 못하는 아이 선생님 공부해가 말 건데요. 아무개 집에 아무 집에 조금 잘 산다고 마산 전학 갔고 또 아무개는 조금 저거 집에 돈 좀 있거든요. 부산 갔고요. 우리는 찌끄레기만 남았어요. 공부해가 말 건데요. 숙제 안 할래요. 일기 안 쓸래요. 말 건데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심원, 군부대, 그 양로원 이런 데를 가고 나중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누가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다 같이 입가에 침이 마를 날 없는 미나도 꼴찌로 달렸지만 외식이도 1등이다. 오늘부터는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달려온 잘 참는 1등. 그 다음 밑에는 책임감 1등. 한 줄로 서면 꼴찌되지만 우리 오늘부터 여러 줄로 서보자 하고 이런 시를 써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그 경상남도 교육잡지하는 했어요. 그때 그 교육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교육감님을 방침이 여러 줄로 써자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동시를 그림하고 시를 써서 교육감실을 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영광이죠. 예 좋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걸 써서 걸어주세요. 그리고 4년 뒤에 이가 끝나고 그거 찾으러 간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그거 옛날에 걸려가 있던 거 여기 있다 하는데 그거 놔주면 안 돼요 했더니 벌써 어디 앞에 있는 거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막 친구야 누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마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음 이야기가.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를 울리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 안에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다툰
내 마음이 미워서. 이건 이제 반성하는 거잖아요. 밉다는 말은. 온 마음 새로 하나 사야지. 온 데 다녀도 살 데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미운 내 마음, 혹시나 뛰는 내 마음이 없어질까 하고 막 뛰어서 딱 방에 오니까 내 책상 앞에 내 마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내 마음을 고치는 거는 내 스스로가 해야 되지. 누군가가 고쳐주지도 않고 누군가가 새로 살아 하고 주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야, 우리 서로 미운 마음 씻어주기 할래?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가 입을 하면 확 내뱉 썩난다고 확 뱉으면은 듣는 사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썩이 난다고 한 대 탁 쥐어박으려는 그 순간에 쥐어박았다 하면 또 사고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 저시계가 1초, 2초, 3초 기다리지 않았으면 그 사이 내 입술을 빠져나간 성난 말이 돌멩이가 되어서 그 친구를 때리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내 마음 유리창에 내가 던진, 내가 입으로 뱉은 그 말이 돌멩이가 되어서 너의 마음 창문을 깨트렸을 수도 있겠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유리창을 닦듯 오늘도 마음을 닦는다. 하루만 건너뛰어도 보얗게 쌓이는 먼지처럼.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 거니까. 뭘로 표시를 해서 마음이라는 걸 하려니까 먼지처럼, 또 심술보 역시보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걸로 언어를 바꾸어서 걸레로 총체로 헝클어진 거미줄을 언제쯤 걷어낼까. 걸레도 못 내려놓고 총체도 못 내려놓는 또 해가 져온다.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선생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됐던 거. 아, 이 아이를 1년을 어떻게 버티나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 생각하자 해서 그 당시에부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저희 육친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런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머님의 강아지로 데려다 준 분은 누구였을까요? 저 하늘 어디선가 반짝였을 별이다가 어머님 가슴에 작은 별로 뜨게 한 분 누구였을까요? 수학시간 30cm 자를 대고 3분을 걷다가 어머니와 나 사이에 긴 줄걷기. 어머니 요구했었고, 이거 여기 계신 분하고도 마찬가지죠. 오늘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6천만 명 이런 인구 중에서 함안에 같이 사시거나 경남에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어떤 테마가 어떤 시든 시조창이든 문학이든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만난 거는요 정말 위대한 인연이고 위대한 이렇게 연결고리 줄긋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줄긋기를 못하니까 30cm 자를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일기를 썼습니다. 친구를 때린 거 쓰지 말고 친구를 보살펴준 고마움, 감사한, 또 뭔가 베풀어준 그런 일기를 쓰자. 그래가지고 일기 쓰기 해가지고요. 일기 쓰기 이야기만 갖고도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기를 내가 먹고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손으로 전국의 문인들에게 날렸어요. 천근을 인쇄해가지고 너는 부산 시인들한테서, 너는 경상북도 시인들한테 주소서, 너는 서울 선생님한테 주소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애한테 그랬어요. 봐라, 요 네 얼굴 있지? 이 네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일기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분들은 기억하실 거야. 전국의 시인 작가들은. 그러니까 너는 서울 살든 부산 살든 어디 가서 살더라도 지금 네가 이 일기장 속에서 착하게 하겠습니다.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했던 거 지켜야 돼. 정말 그래 해야 돼 하고 이 일기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마산에 오고 나서 이게 신문에 났어요. 이게 만들기로는 시골학교 산청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 마산에 오고 나서 이제 늦게 이 신문 기사가 나서 이제 참고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계의 학을 적으면은 이런 마음이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네.
이어서 부회장님 신앙성과 낭송으로 듣겠습니다. 천개의 학을 접으며 김재순. 내가 책상 앞에서 알록달록 색종이로 한 마리 학을 접을 때 하늘은 저렇게 많은 별을 만드는구나. 저것 봐. 양산 위에도 자양산 위에도 빛나는 별을 자꾸 만들어 내다 거네. 샛노란 별, 파르스름한 별,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별, 그리고 작고 귀여운 별.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단 한 개 학을 접어도 마음 한 구석이 이렇게 반짝이는데 하늘은 저 수많은 별을 하나하나 내다 글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반짝거릴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시골학교에서 제가 떠나게 돼요. 그 시골학교가 폐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 그만큼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랬었어요. 불강불급이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고,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맡은 이 아이들에게 미친 것처럼 하면 제가 만날 수 없는 제 자식도 학교에서 각 각자의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낮 시간에는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큰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저는 만날 수 없는 내 자식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이 아이들에게 미친 사람 신용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무사히 1년을 마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러던 아이들과 헤어졌을 때 오게 되는데 이제 그 학교를 떠나는 마음, 제일 마지막 날 그 이후 이 학교를 떠나서 제가 창원초등으로 오는데요. 창원초등에 그 해의 전액 교사가 24명이었어요. 24명이 전부 다 하루라도 빨리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번에 새로 온 안봉입니다. 제가 학교에 오는 안봉 이런 인사를 다 했어요. 저만 안 간 거예요. 왜냐?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시골학교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마지막 날 국기를 내려서 적어서 신발장에 올려놓고 내려오다가 전화국인지 우체국인지 가가지고 몇 번에 몇 번 끊어주세요. 내일부터 학교에 문 닫습니다. 하고 차 타고 올 때 저기 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불쌍한 아이들과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보살펴주지 못하는 그런 일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해오다가 다른 학교 보내주고 하는 교장선생님 근무에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하도록 있겠습니다 하고 5년을 정말 힘든 학교였거든요. 동네에 가게도 없어요.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원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간식이 있습니까?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없으니까 학교 마치는 내내 동동장에서 내내 어두울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데려다가 교실 데려다 놓고 라면 끓여줘가면서 과자 사줘가면서 바다새기 시키고 신앙송 시키다 보니까 모두 다 미쳤다 하죠. 그래서 정말 진짜 미치진 않았지만 미친 신용을 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떠나옵니다. 이제 전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짝지는 간다. 제가 학교이기도 하고 떠나가는 짝지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공놀이 한호성한 나무 그늘에 묻어두고 종이배와 없던 시도 강물에게 맡겨놓고 우리의 만남이 언제일지도 모른 채 짝지는 가야 한다 손을 흔들며 바라막이나 해님이 알고 있을 신도시 아파트촌 어느 창가로 매미 소리 여전히 푸르르고 호박꽃처럼 불 밝힐 텐데 짝지는 간다. 눈물 그릉그릉한 나를 남겨두고. 근데 실은 가는 짝지도 저고요. 눈물 그릉그릉한 나를 남겨둔 나도 이 저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연이 그 학교랑
깊은 사랑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우리 아이가 보니까 이게 시퍼렇게 멍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엄마를 안 만났는데 엄마도 이렇게 팔이 또 막 멍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안 되겠다. 아빠를 만나세요. 전화를 한번 했더니 아빠가 파출소에 있다네요. 그래서 파출소에 그 담당 그 쌤하고 얘기 끝나면은 선생님이 아니고 뭐 지수승님이죠. 끝나면 죄송하지만 우리 학교에 좀 오실 수 없을까요? 학교에 교실 말고 옆에 상담실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랑 좀 만나면 안 될까요? 학교에 진짜 왔어요. 올 거라는 생각은 1%만 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진짜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럼 아빠도 앉아놓고 엄마도 앉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떨어져 사느냐. 아빠는 자기 집이 저 진동에 있고 엄마는 애 데리고 엄마 식당에 하면서 애 맨날 멍들어고 아빠도 멍들어고 그래서 제가 이혼한 부부를 다시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얼굴에 멍든 어머니 아빠랑 통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신앙송 시조창을 가르치면은요 선생님 일기에 아이 일기에 시조 노래방 노래는 파도 노래 시조창 신앙송은 호수 노래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그럼 잔잔한 사람은 느끼잖아요. 그게 마음이다. 막 뛰고 부르는 그거는요 소용돌이 치는 그것도 마음 또 싹 깔아앉아서 호수처럼 잔잔하게 하는 그것도 마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를 엄마 아빠랑 같이 합가하고 왔어요. 저희 반에 있다가 진동을 전학을 갔습니다. 그 전학 갔을 때 그 심정이 단추 하나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가 옷에 딱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눈만 붙은 단추 하나가 앞마당에 엎어져 울고 있었다. 빗물에 휩쓸려 갈 뻔한 무서움에 땅속 어둠에 묻힐 뻔한 두려움에 떨면서 빚을 하는데 그 작은 단추의 흐느낌 나 좀 구해주세요. 돌아가야 할 제자리가 어딜까? 옷들 여기저기 동생 외투 앉아라 여기였구나. 단추아가야 이제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으로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그런 마음이 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정말 좌로 날 먹은 마음, 교직에서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 놓은 겁니다. 네. 우리 저 하만 농협회 박향순 시남성가님 부탁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으로 김재순. 한시가 기다릴까봐 2시는 달려가고 2시가 기다릴까봐 3시는 또 저렇게 달려온단다. 지쳐도 주저하지 않고 처음 먹은 마음으로 처음 나서던 그 걸음으로 달려온단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내일도 저렇게 달려오는데 우리는 누구의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시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반겨 맞듯이 우리가 한 일, 우리 남긴 일들도 온 훗날이 반기도록 새해 아침 처음 나선 그 걸음으로 새 책 첫 장 열 때 처음 먹은 그 마음으로 걸어야겠지. 또박 걸어야겠지.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자라고 했고 저 또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시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까 일기장을 쓸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오헬리의 20년 후라는 소설 기억하시죠? 거기에 첫 장면이 이제 중절모를 쓴 한 분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벽에. 그랬는데 또 그런 한 분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마주 보니까 나는요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내 친구 누구누구랑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이러고 갔어요. 가고 났는데 다른 사람이 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갈까요?
이리 걸어서 조금 다른 데 딱 보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줍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만나러 갔더니 네 얼굴을 보니까 지금 현재 현상 속에 내려져 있는 범인이더라. 그래서 20년 전 내 친구를 내가 수갑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동료를 보낸다. 그게 5일 뒤에 20년 후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줬어요. 너는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래? 이런 사람이 될래? 똑같은 20년 전 똑같은 막 재미있게 놀고 노래하고 하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경찰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범인이 돼가 지금 체포해서 지금 구금돼서 교도소, 형무소 이런 데로 가야 되는 친구가 되어 있다. 너는 A가 될래? 너는 B가 될래?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일기장 속에는 모두 다가 20년 후 자기를 다 써놨어요. 나는 20년 후에 요리사가 되겠다, 미용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런 걸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월수촌 오고 난 뒤에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선생님 눕니다. 실은 제 마음속에 제일 걸리던 친구였잖아요.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러라는데 아유 오랜만이다. 어떻게 왔는데 신금이에요 신금. 저는 신금을 몰랐어요. 아들이 커갖고 군대를 갔으면 알 텐데 아들이 어려서 몰랐어요. 아니 근데 신금이라니 뭔데 이렇게 선생님 실제검사도 몰라요. 그래갖구나. 그러면 그때는 대호백화점이죠. 대호백화점 7층에 그 식당 가 있자.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 퇴근하자마자 빨리 갈게.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형님 집에서 자고 내일 상원에 실제검사 받는데 하는 거예요. 그 전화 준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용돈을 줘가지고 너가 동생이고 형님 집에 같이 산다 하지만 형님 집에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 동생이라도 가면서 내가 하나 사가지고 용돈을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김재순 선생님 맞습니까? 맞다. 오늘요 서점에 우리 아들하고 갔는데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앞에 있다 하고 책을 딱 빼갖고 딱 열어보니까 선생님 얼굴이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전화했다. 아이고야 니 참 잘 자랐구나.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모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서점에 가지는 않는다. 바빠서 못 가고 몰라서 못 가고 못 가는데 너는 결혼도 잘했고 아들도 낳았고 그 아들 데리고 서점에 가시는 아빠가 되었다니 선생님 너무 감동이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참 안 갔거든요. 올 봄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제 얘기가 그러고 끝인가 보다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김해에 있는 어느 회사에 제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이런 행사 이런 게 있어도 가지는 못하니까 한번 오십시오 해서 진짜 하늘의 시를 부려놨고 애가 잘 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남명도식 선생님에 대한 노래를 쓰고 이제 곡을 붙여서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도 좋겠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남명도식 선생님 소개 해주세요. 내아나무 산산전대 다시 한번 조금만 할게요. 다 하지 말고. 남명도식 선생님 손수신 것이 내와나무 산산전대 더벅더벅 한 발 들어놓다가 깜짝 놀라네. 노노하느냐 착한 몸을 소리 지는 듯이 하얀 속에서 다가온다네. 선생님의 목소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이제 저는 이제 경남 아동문학회 우리 회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남명도식 선생님의 올곧은 정신을 배우자
실천하자. 알게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만 아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이제 햇볕 사용료, 이거는 엄마가 머리 말린 사용료, 또 나무가지 사용료, 강아지가 사용한 햇볕 사용료, 그 많은 사용료, 누가 따는 이건 지금 누가 낭송하시는 분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햇볕 사용료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었어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인은 부모와 함께 어린이 마음속에 한 송이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인은 시작. 시인은 부모와 함께 어린이 마음속에 한 송이 꽃을 피웁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신앙송을 하는 것은 가슴에 한 송이 꽃을 다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랬어요. 나무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썩은 흙 담은 흙 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썩은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썩은 흙담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한 번만 하면 애들 잊어버리더라고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고 조각가님 요 동네에 조각가님 계시는데 썩은 나무는 조각 못하잖아요. 정말 단단한 나무로야 조각이 되는데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 썩은 흙담은 흙 손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신앙송가 노현숙 씨가 어제는 3.1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고요. 서울에 요소가 있어서 제가 녹음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왜 낭송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가 3세예요. 노현숙 신앙송가가 제가 창원초등에 만났을 때 1학년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1학년 엄마, 제가 담임이고 1학년 엄마니까 이제 아주 젊은 엄마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1학년 엄마니까 이제 한 뭐 20, 30대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엄마랑 딸이 같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진주 개천예술제에서 어린이 부의 대상, 어머니 부의 대상을 동시에 이제 진주 개천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이제 내려갔죠. 그다음 방금 전에 3세잖아요. 손녀가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해사는 거 보고 저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저 별 하나를 한번 여기 있죠. 이제 이거는 1세 엄마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3세 아기가 한 거고요. 별 김재순 저 별 하나가 나랑 마주보기 전에는 누구랑 저 파란 눈 마주 얘기 나누었을까.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다가 마루에 걸터 앉았다가 앞마당에 나와 선 나처럼 까만 커튼 자락 제 몸만큼 열고 나와 마주보는 저 별
하늘, 구름, 바람 얘기, 해님, 달님 이야기 끝이 없는데 산새, 들새, 미루나무, 해랭이꽃, 제비꽃 다 잠들고 깜빡 나마저 잠들어 버린다면 누구랑 얘기 나눌까 마주 볼까. 우리 저 1세 엄마의 서울에서 녹음해서 보내줬거든요. 부디기께서 낭송을 참 잘 해주셨죠. 네, 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누구랑 얘기 나눌까. 제가 떠나 나왔잖아요. 시골학교에서. 시골학교 떠나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 또 정말 엄마 아빠 농아여서 말도 못하던 그 아이들 생각, 이런 걸 늘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음이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마음이 있다 없다 저 고성 이름 높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이런 걸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무가 저렇게 까부는 걸 보니 바람이 또 장난을 걸고 있구나. 이게 아이들 지금 장난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속에 까불까불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느 날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사랑의 일기 시상식이 있었는데 전국의 지도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가했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제가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그래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왔어요. 뭐가 진행이 잘만 못 되고 상장을 다 못 썼다 하면서 한 20분 해달라는데 제일 딱 떠오르는 게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사오라 했어요. 오렌지 주스 노랗게 색깔이 아니습니까? 그 오렌지 주스를 컵에다가 대고 제가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주르륵 부었어요. 그럼 노란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안에 뭐 있었어요? 오렌지 주스 있었죠? 색깔은 노란색. 그럼 애가 바로 하나 찼어요. 그 반이 찼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찬 거예요. 그 마음이 시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 입에서 친구를 칭찬하는 말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딱 하면서 했더니 정말 그 500석 관중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게 딱 실물이잖아요. 그래 지금 저기에도 나무가 까부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까불죠. 근데 그게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바람도 없는 내 방 안에서 내 마음이 왜 흔들거릴까? 숙제하고 잘까? 아니야. 내일 할까? 오늘 할까? 이런 것도 다 마음이다. 마음을 꼭 잡아라. 마음을 꼭 잡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형제 동생에게는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야기가 긴데 아까 그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딸이 지금 아산병원에서 있고요. 또 그때 이제 표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처럼 이제 할머니가 저예요. 이제 제가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복이 눈에 보이면 눈 밝은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래 얘기해 주셨지요. 복이 손에 잡히면 힘센 사람이 차지했을 거라고 새 아침 할머니가 그러셨지. 우는 동생 달래주고 이웃 사촌 서로 돕는 아주 작은 일들이 복받을 일이라고. 친구 그림 그릴길에 색연필 나눠 쓰는 그 작은, 여기 누구 정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까 하시겠다. 있죠?
그러셨지. 네, 더 예쁘게 잘하시네요. 김재수. 복이 눈에 보이면 눈 밝은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복이 손에 잡히면 힘센 사람이 차지했을 거라고. 새해 아침 할머니가 그러셨지. 우린 동생 달래주고 이웃사촌 서로 돕는 작디 작은 일들이 복받을 일이라고. 친구들이 그럴 적에 색연필 나눠서는 그 작은 일들이 복받는 일이라고. 새해 아침 할머니가 그러셨지.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한올 한올 옷 깃듯이 짓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런 자리에 엄청 제가 마음이 떨리겠죠.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흔들리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도 마음입니다. 여기도 누가 있으세요? 누가 한번 해주시죠. 이동 회장님 망설이는 동안 한번 해주세요. 예, 진짜 제가 망설이네요. 우리 저 김세 선생님의 그 동시를 보면 정말 하나하나 마음에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동시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네요. 재주가 많으신 분이라서 이런 글들도 좋은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미술 시간. 사인펜이 없는 친구 빌려줄까 말까 망설이는데 순이가 얼른 빌려줬다.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오셨다. 일었을까 말까 하는 동안에 형이 벌떡 일어나 앉혀들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에 동그라미 영표, 동그라미 영표가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만약에 우리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동그라미를 하셨을 텐데 우리 이동 회장님 하도 착하셔가지고 영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했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친구랑 싸우고 욕할 때 X 올라가게 돼 있어요. X. 또 만약에 친구에게 삼연표 빌려주다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리고 X 하나 지워준다 했거든요. 그리고 X가 많이 모였을 때 이게 무겁잖아요. 친구들아, 하늘에 구름이 모여 있다가 또 구름이 모이고 또 모이고 그게 뭉쳐서서 무거우면 어떻게 되나? 비가지가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걸 어디에다가 설명해 줬느냐 하면은 얘들아, 내일 TV로 드라마 봤지? 예. 드라마 볼 때 병원이나 이제 침대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돌아가시는 순간이다. 근데 그분은 마음으로 저 천국이나 천당에 가고 싶어서 했는데 XXX가 너무 많아서 구름이 비대듯이 쫙 떨어진 거야. 그럼 아이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거짓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걸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도 제가 안 되고 필요의 악이다 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어떤 거짓말? 진짜 방금처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다. 너 지옥 가고 싶어? 또 친구 때릴래? 훔칠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X 하나 지워주고 또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X 하나 지워주고 그래서 X를 지우고 그러면 동그라미 앉으면은 쫙 이렇게 영혼도 맑아지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복도 받는다. 그런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제 거짓말쟁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요. 아이들 학교에 갔다가 집에 가면 저 가방을 휙 던져놓고 학원 가더니 놀러 가잖아요. 그럼 현관에서 신발 탁 집어 던지듯이 벗어놓고 방에 가서 가방 휙 던져놓고 엄마 갔다 왔습니다 하고 탁 뛰쳐나가잖아요. 그때 엄마 다녀왔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행거 아니다. 또 한 번 더 해야 돼. 엄마가 그래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엄마랑 3번 또 4번 5번 엄마가 그래 그래 다녀왔니? 라고 눈 마주 소통이 되고 점 찍을 때까지 인사를 해야 그게 인사지. 뒷북비대는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거는 서로 인사인 거 아니다. 그래 인사를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할 때까지 해야 했어요. 그래 했더니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와. 그것만 아니라 거짓말을 수없이 했죠.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이. 그런데 어느 날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감춰지는 일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딱 창으로요 이렇게 들여다본 할머니가 어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이렇게 딱 보는데 무슨 감시하는 것 같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염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받는 순간에 저 엄마가 누구지? 무슨 일을 왔지? 그걸 간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뭐 거짓말을 해가 죄는 많이 지으면 안겠네요. 근데 어떤 때문에 더 그랬냐면요. 초임받은 학교가 지금 그 학교보다 더 시골이었는데 아이 머리가 이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큼 오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칠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돼서 데리고 와서 머리를 탁 깎아줬어요. 가위로 가서 머리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안 되겠대요. 긴 걸 자른다 하면 또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던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는 까맣게 탔고 이렇게 하얀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러나 저러나 좀 반대되셨다 하고 이제 집에 보냈는데요. 다음날 시골에 이제 젊은 엄마가 물론 저는 그때 미혼이었고 젊은 엄마가 왔어요. 몇 학년 담임 누굽니까? 다 왔어요. 그게 나잖아요. 저기 교감생 앉아 계시고 6학년 쌤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탁 앉아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요. 그 튼실한 가슴을 가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미혼 여선생이 쫄리겠어요. 초임 여교사가. 그 강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 꺼내겠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을 불비하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열었다가 뭐 이었다가 또 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말을 걸었어요. 그래 누구 어머니입니까? 아무개 어머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용사장님 좀 있어요? 그러는데요. 그 머리 깎아준 그 엄마구나. 사정을 했어요. 아니 죄송한데요. 애가 머리가 이래가 있어가지고 눈을 찔러갖고 칠판을 못 보더라. 그래서 깎아준다고 깎아주는 게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깎아주는 게 이렇게 되고 그 고르다가 보면 이렇게 됐는데 워낙 여기는 안 타서 하얗고 여기는 타서 까맣고 빨개서 그렇지 이게 조금만 있으면 자랄 건데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애를 이뻐하다가 아이고 좀 이뻐해서 해줬으니까 좀 미용사 자격증은 없지요. 제가 미용사 자격증은 없는데 없어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미용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뭐 머리를 이만큼으로 갖다가 또뭐 그치 만들어가지고 뭐집 파먹은 아처럼 만들어가지고 엄마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23살 이래 됐잖아요. 2살 3살. 그런데 결혼한 엄마가 27, 8 안 됐겠어요. 서른이나. 그래 엄마가 던져서 커가지고 일할 때부터 간이 떨렸는데 그래하고 제가 잠깐만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앉아있던 교감선생님이 그 편악 동네 아무개 자부 맞지? 우리가 함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탁 돌아오더니 예 맞습니다. 그 아무개 자부가 선생님이 머리를 깎아줬으면 고맙다 해야지 어디 와서 지금 말해 짓이야! 이러니까 고막 하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살았다 싶어가지고 교감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래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마산에서 30년도 더 전에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딱 밖에서 제가 뒤다보고 눈을 이렇게 뒤다보고 있어서 아이고 또 저만 너무 말까 무슨 일을 하게 쫓아갔을까 이러고 있는데 또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잘
이러고 누구 엄마한테 어떻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우리 아가 달라졌어요. 항의를 한 지 오랫동안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경상도 저도 경상도 억세지만 선생님 어째서 우리 아이가 1학년 1년 지내도 2학년 1년 지내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올라와서 열흘도 안 됐는데 애가 달라졌어요. 궁금해서 또 좋았어요. 이러면서 그래요. 그 누구 맘입니까? 아무개 엄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잠깐 서로 골마루에 누가 서 있으면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저 무슨 난리 치러 왔나 안 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뭐가 궁금합니까? 이러니까 애가 하나도 인사를 하고 밥 먹으러 오라고 10번을 해도 쫓아 안 오던 아이가 학교에 안 가나 양치 안 하나 이빨 안 닦나 가방 안 매나 옷 입고 학교 안 가나를 아침마다 실험을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아이가 요새 안 그러고 달라졌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를 이렇게 해라. 밥 먹을 때도 인사하고 먹고 나서도 인사하고 인사가 사람 맺는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얘들아 아무리 엄마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 좀 보여줄까? 애들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앙송이나 시도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 준비해라 하니까 요만한 뭐 초등학교 교실에 어제 안 합니까? 요만 안 합니까? 그게 날려 올라앉아갖고 다리를 탁 이렇게 가보자로 해가 앉았어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자 준비하면 탁 이러는 거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캔 중에서 어떤 긴 캔이 있고 넓적하고 좀 작은 캔이 있잖아요. 음료수 캔 중에 그리고 어떤 이 캔 말고 약간 넓적하고 지름이 좀 큰 납작한 캔을 하나 사서 먹어라. 먹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갖고 오너라 했거든요. 첫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고 오면 여기 올려요. 올려가지고 한 15초, 20초 동안에 지도창 오박하면은 15초예요. 10초 내지 15초예요. 청소 이 5박이거든요. 5박이 2초 하면 10초잖아요. 그 58방만 가르쳤어요. 58방만. 어찌 이런 5박 8박이에요. 5박 8박이니까 13박 2분하고 16초죠. 그죠? 20초도 안 되는 요것만 가르쳤을 때예요. 만난 지 열흘도 안 됐으니까. 그걸 딱 앉아서 아이들이 딱 다리를 딱 가보자 해가지고 눈 딱 감고 청소하니까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더만 이런 걸 해석을 하는데 집에서 밥 먹을 때 장난 났죠. 휴대폰도 안 하고 자러 가라 해놓으면 딱 자러 가가지고 불 딱 끄고 자고 아침마다 밥 안 먹나? 신나 양치 안 하나를 실험하는데 학교 다 준비됐나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인사도 잘하시고 밥 먹을 때 다르고 학교 갈 때 다르고 갔다 오면 다르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이 푹 나오면서 안심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따지러 온 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라질 때까지가 필요하다. 엄마 눈에 네가 아이고 한 살 갈라나? 네가 오늘 한 인사 잘해봤자 엄마 눈에 살 갈라나 하면 그건 아니다. 네가 인사를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해서 좀 달라졌네 라고 할 때까지 가야 되지. 아이고 기분네 네가 그래봤자 한 살 갈라나. 그게 시작이다. 그래도 엄마가 그래라 생각할 수 있었다면 네가 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확실히 달라졌네 할 때까지 해라. 그런 것들을 했어요. 이거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인사를 해라 했어요. 많이. 산에서 만났던 그 사모님 누가 있습니까? 제가 했어요. 우리 교실에도 있더라. 문 열고 들어서면 안녕 했더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가오는 안녕. 산에 가야 만나던 그 사모님 우리 집에도 있더라. 목을 껴 안으며 사랑해요
했더니 이마에도 뺨에도 쏟아지는 사랑해 사랑해 이까지 내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람 부는 날 누가 있었어요? 예, 여기. 우리 저 남성하는 선생님들 나중에요. 여기 제 농시집이 한 6, 7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조창 CD하고 또 이거는 이제 노길자 선생님이 안에 동시동료 CD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손자가 있는 분은 이거 하시고 또 이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회장을 하셨던 장효익 선생님이 만드신 책인데 이 속에 이제 김재순 작품도 있어요. 이거 하실 분하고 신앙고 하신 분도 가져가시고 저 숫자가 됩니다.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할게요. 바람 부는 날 김재순. 바람 부는 날은 창문도 잠못 들고 뒤척거린다. 흔들거리다가 잠 깬 유리창에 어깨를 붙이고 하늘을 보니 별들도 저 먼 나라에서 잠못 이루네. 나도 오늘 밤 잠 못 드는 이 땅에 작디 작은 한길 표지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모두 다 오늘 밤 잠 못 드는 한개 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와 이곳을 걱정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 못 드는 별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계셔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말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반찬가게 배추 시금치에게 시들시들하자고 죽을 끓였거든요. 주인은 듣지 못해도 무도 콩나물까지도 다 들었을 거예요. 싱싱하고 싶었지만 찬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텐데 얼마나 기죽는 소리였을까요? 얼마나 속상하는 소리였을까요? 시들시들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도 이 밤을 비추고 있겠죠. 그것을 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편하게 잡니까 안 잡니까? 지금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이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조금 시들해도 그래 괜찮다 쓸만하네 그래 말해줬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도 잠들고 저도 잠들 텐데 괜히 아이고 좀 시들시들하네.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김재순 시들시들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씨앗 하나 뿌려놓고 이제 씨앗 하나 뿌려놓고 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할 거죠. 이 씨앗이 제가 지금까지 대상으로 삼았던 제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부러진 하늘 씨앗인데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은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저기 하드보드 조금 하고 갖다 좀 주실까요? 네, 하드보드요. 아이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마음은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준 내용이 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씨앗 하나 불어놓고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왜냐하면 이게 어린아이들 가운데 와서 어린아이들한테 저리 나오네요. 이렇게 조금. 지금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공감이 되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마음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밑에 딱 써놓고 설명을 할 때 주로 요거는 서로 기대고 산다, 서로 협조하고 산다, 이걸 주로 얘기하잖아요. 혼자 독부장군이 없다, 힘을 합해야 산다, 내 혼자는 못 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나도 도움을 주며 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기대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갑니다. 이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롱 횡단보도. 초등학생 둘이가 이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는데 이쪽에 차가 쭉 왔어요. 이쪽에서 오겠죠, 이쪽에서. 이 와가지고 아이 하나를 툭 치고 차는 섰는데 아이 하나가 잡아졌어요. 같이 가서 아이가 놀려서 흔들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흔들었어요. 아이가 눈은 떴는데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요. 어제부터 아야 소리 안 해요.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지금? 뭐만 남았어요? 그 순간에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떠났어요. 이게 떠나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신, 혼, 너, 뭐 영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게 방금 떠나고 지금 이것만 남아있잖아요. 이것만 남아가지고 꼬집으면 아야 소리 못해요. 몸은 있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한 개 때려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방금 기익했어요. 근데 나 이것만 남았으니 이거는 뭐예요? 육체잖아요. 요거는 육체예요. 육체, 몸뚱아리, 신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횡단보도 지나가는 이 두 아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지금 우리는 두 개 다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아야하고 하니까 우리는 둘 다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는 하나는 떠나고 하나밖에 몸만 있어요. 그래서 애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침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뚝 하는 순간에 뭐가 나갔어? 혼이 나갔어. 그럼 몸만 있어. 그 몸 이거는 언제 요새는 매장을 안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끊어주면 아이들이 약간은 설명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 정신이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정신 친구야 고마워 하는 그거를 많이 하면 안 줄어들어. 얼마나 많이 써도 그거는 끝이 없어. 얼마든지 써도 끝이 없어. 그러나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꽁꽁 닫혀가지고 문이 꽁 닫혀가지고 좋은 마음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마음 이야기 또 마음을 어떻게 쓰면 좋다는 이야기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 아이들이 일기장 속에서 많이 달라지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잠깐 이렇게 횡단보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신, 마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거 하긴 한데 한번 볼게요. 우리 저 안춘덕 신앙성가님 부탁합니다. 씨앗 하나를 뿌려놓고 김재수 또 내다봅니다. 잘 있는지. 걸음도 없는 앞마당에 뒤늦게 뿌린 씨앗 하나. 빈 마당이었는데 거기 꼭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선 것 같아 내다봅니다. 부른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다보는 그리움 빈 뜰에 하나를 씨앗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빈뜰에 하나를 씨앗이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 할 거리도 있고 그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베풀면서 그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충원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진행하는 인문학 오디세이 동시와 낭송으로 인간성 회복의 대주제는 실천할 때라야 진짜로 아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전제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됐고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은 마음이다. 마음을 베푸고 마음을 주어도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데 마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그런 얘기를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많이 해주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참 삶이 아니다. 동심으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천하지 참 삶이 아니다. 동심으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달라졌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 달라진 아이 몇 명 봤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함안의 유명한 문학 작가죠. 이영호 선생님, 조현수 선생님 그리고 저예요. 우리 함안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영호 선생님 여기 계세요. 돌아가신 지가 2, 3년 됐습니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현수 선생님이시고 여기가 저예요. 1996년도니까 30년 전이죠. 제가 좀 꼬티 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함안에서 2010년도에 동시와 전시회를 했어요. 함안문화원에서. 그때 아까 저에게 신앙송을 가르쳐 주셨다는 황원철 교수님 이분이시고요. 황원철 교수님 모시고 이런 이제 지역 인사들 이분은 서울에서 오신 한국동시문학회 회장이시고 이런 여기가 아마 함안교육청 교육과장님이셨을 거예요. 서유옥 선생님, 전현수 선생님, 이분이 이달님 맞죠? 이달님 선생님 이렇게 이분들이 지역 행사에 오셔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날 동시화 전시회를 하실 때 이제 오셔서 같이 커팅식 할 때도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고요. 이런 일로 이렇게 정말 인문학적인 게 세상 사회에서 많이 배제되어 가는 정말 쿵닥쿵닥 어제 오전 10시부터 함안문화원에서 함안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전 행사로 조용하게 앉아갖고 누가 파리가 웽해도 손도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앉아서 우리가 노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게 기타를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강을 했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요 난타에다가 춤에다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유분방하게 시간 있는 분들이 즐겁게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모두 다 취미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4개, 5, 6개까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어떤 걸 원하시느냐 이렇게 가요 이렇게 뛰고 춤추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윤상현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저는 노래는 내 집에서 2시간만 불러도 저는 노래를 하겠는데 저 정도는 하지 말고 배우기 어렵면 우리 시조창에 나와서 배우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고 어디 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바쁘다 하는 사람 우리 저분한테 와서 물어보고 바쁘다 하세요. 바쁘다 하려 하면 우리 저분한테 와서 물어보고 바쁘다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새벽 7시 출근해가지고 요양보호사 한집 요새는 한집 가는 거 모르겠죠. 한 집, 2집, 3집 가면 해가 저물어요. 여름에 해 길 때는 비닐하우스 농사지러 갑니다. 모시기도 해요. 타작도 하고 수매 올해 80가만 수매했어요. 그래 하고도 난타도 하고 뭐 신앙성도 하고 뭐 백인합창 가고 우리 시도장 하러 오지요. 여행 가지요. 등산 가지요. 그래 해도 이 몸뚱이가 쎄덩어리만 합니다. 또 그런 거리가요. 얼마나 빠르는지 우리 안혜관 선생님이 우리 윤상현 씨는 발바닥 뒤꿈치에서 먼지가 풀풀 난다 하고 날아다닌다 이러거든요. 그래 아마 그런 정신 때문에 날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힘드셔도 이렇게 주변 많이 살펴주셔서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 사람 주눅 들면 안 된다. 아이고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힘을 많이 주셔서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이쪽에서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나가서 한번 하고. 왜냐하면 왜 그래 하지 않았냐면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저 한문 선생님이 아니 괜찮아요. 한문 선생님이 여기서 정말 멋진 강의를 하셨거든요. 우리 한문 선생님 이명성 교수님이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와, 요 계시는 분 절반이나 오셨을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하만에서 유명하신 이상윤 선생님이 저번 주 토요일 하셨어요. 그때도 이상윤 선생님은 하만 톱에 계시고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공직생활을 평생 하셨고 그런 분이 시인으로 강의를 하실 때 얼마나 많이 오시겠나 하는 느낌으로 솔직히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늘부터 가봤죠.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김재순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볼품도 없고 키도 작게는 김재순이가 강의하면 도대체 몇 분 오시고 너무너무 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오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시도회 내려 있어. 아, 네. 같이. 네.